요즘 한라산 중산간에서 레저용 사륜구동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는 체험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런데 체험장이 아닌 목장 사유지에서도 제멋대로 주행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면서 애써 재배한 목장 등의 초지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지만 이 차량들을 적발하더라도 이 처벌이 어렵다고 합니다. 홍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 바퀴를 단 사륜 오토바이가 굉음을 내며 질주합니다. 물웅덩이와 풀밭을 가리지 않고 달리며 진흙과 흙탕물을 마구 튀기더니 이내 중심을 잃고 넘어집니다. SNS를 타고 공유된 이런 영상의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얼마 전에도 사륜차들이 질주한 듯 입구부터 바퀴 자국이 선명합니다. 차량 여러 대가 반복해 주행한 것처럼 바퀴 자국은 몇 줄씩 겹겹이 새겨졌고 묘가 있던 산땀을 반환점으로 삼았는지 주변은 맨 흙이 드러났습니다. 이곳은 사륜 오토바이 체험장이 아닌 공유지. 소나 말에게 먹일 풀을 기르기 위한 초지로 임대된 곳이지만 이대로라면 풀이 제대로 자라기 힘든 상태입니다. 초지 곳곳엔 바퀴 자국이 선명한데요. 이렇게 사면엔 풀들이 자라지 못한 채 흙바닥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빼어난 경치를 카메라에 담던 이들도 훼손 상태에 놀랍니다. 한 7대, 8대 뭐 정도 와가지고 이렇게 여기를 엄청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원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사태가 훨씬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차로 10분가량 떨어진 또 다른 초지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마치 주행 코스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나무 사이 바퀴 자국을 따라 길이 생겼고 곳곳에는 타이어에서 빠진 체인이 처박혀 있습니다. 불과 5분도 안 돼 수거한 체인만 8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썩기 힘든 재질입니다. 바퀴로 훼손된 곳곳에는 이렇게 차량 체인들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사유지인 이곳 역시 50만 제곱미터가량이 초지로 등록된 곳이지만 사료용 풀을 재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렇게 막 차 타고 해버리면은 아무래도 수확은 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로 훼손되는 거 맞죠? 주변 목장이나 마을 관계자들은 24시간 지켜설 수도 없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우리 다 돈 하고 그 씨도 뿌리고 뭐 비료도 뿌리고 다 하고 있을 텐데. 하지만 레저 차량의 주행 행위를 적발하더라도 처벌은 어렵습니다. 관련법에 규정된 제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레저 인허가를 받아서 시설물 하는 거면 제한이 걸리겠지만 개인이 와서 그냥 타버리는 거를 제재할 수 있는 법령상의 내용이 없는 거죠. 관리 규정의 빈틈을 탄 레저용 차량의 무분별한 주행에 제주의 초지가 시름을 앓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환경훼손 논란과 소송 등으로 3차례나 중단됐던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가 추가 벌목과 함께 본격적으로 재개됐습니다. 제주도는 내년 상반기 안에 공사를 마친다는 계획인데 환경단체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인부가 전기톱으로 나무 밑동을 자르기 시작합니다. 갈라진 기둥을 굴착기로 살짝 밀어내자 10m가 넘는 삼나무가 그대로 쓰러집니다. 비자림로 확장 공사 중 마지막 남은 700m 구간에서 벌목 작업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제주도는 도로 확포장 공사를 위해 이 일대 심어진 삼나무 400여 그루를 추가로 벌목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8년 비자림로 2.94km 구간을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넓히기 위해 시작된 공사. 삼나무숲 훼손 논란과 멸종 위기동식물 발견으로 공사는 3차례나 중단됐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환경영향 저감 대책을 세워 도로폭을 22m에서 16.5m로 좁히고 삼나무 제거 수도 700여 그루에서 400여 그루로 줄였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사 모니터링을 한 결과 삼나무가 이미 3,000그루 넘게 잘려나가 오히려 벌목 수가 더 많아졌다며 기만적인 저감 대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목 훼손이 정말 최소화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면적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조류번 시기에는 공사를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켜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잘라낸 삼나무 수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며 살펴보겠다고 답했고 공사는 계획대로 내년 상반기에 마친다는 방침입니다. 식물, 곤충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현장 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이행했습니다.
빨리 사업을 시행해서 좀 내년 상반기 내로 완료하려고. 환경단체가 환경영향평가 부실로 공사 무효를 주장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은 지난해 제주도가 승소한 상황. 공사는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지만 제주의 대표적인 환경훼손 논란 사례로 기록돼 역사의 평가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제주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쌀락 우박이 관측됐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오후 2시 40분부터 표선과 성산 등 서귀포 일부 지역에서 쌀락 우박이 내렸습니다. 밤에도 강풍주의보 속에 돌풍과 함께 곳에 따라 쌀락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산지에는 3cm의 눈이, 해안에는 5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제주 앞바다에도 물결이 최대 4m까지 일어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제주 지역에서 첫 후보자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제주 MBC와 제주일보, 제주 CBS, 제주의 소리 등 언론 4사가 제주시 을선거구 후보자를 초청해 진행한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제주 제2공항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공약을 내놨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첫 토론회에서 제주시 을선거구의 쟁점은 제2공항 문제였습니다. 후보별로 입장이 찬성과 반대, 유보로 첨예하게 엇갈렸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 그리고 공항 수익의 제주도 환원 이런 경제적 이익을 통해서 우리 제주 미래 먹거리 산업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작년에 이루어졌던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이것이 매우 명분이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수요 예측이 3,900만으로 떨어진 것인데요. 정확한 정보가 다시 한번 취합되고 도민들한테 제공되고 최소한 5대5가 아니라 6대4, 7대3으로 한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도록 그런 공론화 작업을 거치고 4.3 문제도 후보별로 입장이 갈리며 이번 선거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방영권 정지 3개월의 솜방망이 처벌 이후에 다시 공천을 받아 출마합니다. 그리고 김재원 전 최고위원도 사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오늘, 내일 경선이 진행 중이고 4월마다 이런 역사를 폄훼하고자 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왜곡하는 역사 왜곡 부정죄 처벌법을 제정을 해서 이에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원들의 개인적인 발언의 일탈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태영호 의원이나 김재원 의원이 우리 당의 당론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요. 개인적인 사견으로 얘기한 것을 우리 국민의힘 전체의 의견으로 매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고요. 기후변화와 관련해 국회에서 다루게 될 탈석탄법 추진에 대해서는 김한규 후보와 강순화 후보는 찬성, 김승욱 후보는 반대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로 전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탈석탄 충분히 우리가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석탄의 에너지가 아닌 신재생 에너지로서 이 에너지 전환이 되는 과정은 단순히 우리나라에서만 제기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이입니다. 앞으로 우리 국가가 경제적으로 발전하려면 막대한 에너지를 조달해야 되는데 과연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그게 가능할지 의문시되고 있고요. 주요 공약을 두고 첫 토론회부터 치열한 난타전을 벌인 제주시 을선거구 후보자들. 이번 토론회는 오늘 밤 11시 반부터 90분 동안 방송되고 제주 MBC 유튜브를 통해서도 중계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지역 2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이 22대 총선 18대 입법과제를 선정해 후보자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제주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보도 자료를 내고 자치 분야로 포괄적 권한 이양을 비롯해 JDC 제주도 이관과 외국인 면세점 관광진흥기금 부과 등을 제안했습니다. 또 환경 분야에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를, 성평등 분야에서 여성 농민에 대한 법적 지위 보장과 저출생 대응 정책 등을 제시했습니다.
제주시 갑선거구에 전략 공천된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가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보수정당의 한 제주 출신 보좌관으로 자랑스러운 제주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제2공항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제주 서부권의 획기적인 발전 방안을 챙기며 국회에 4.3 동백꽃으로 화단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한편 녹색정의당 김호김 제주도당 위원장도 기자회견을 열고 친환경 급식 반값 밥상 등을 공약하며 비례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5번에 배정됐습니다. 전공이 집단 사직이 3주째로 접어든 가운데 중소종합병원에 환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대병원과 제주한라병원이 중증 환자 위주로 운영되면서 병상 가동률이 50%대를 밑돌고 있지만 중소종합병원은 경증 환자들이 몰려 가동률이 60%를 넘기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대 의대 교수 전원이 사직 의사를 밝힌 가운데 제주대 의대 교수들도 협의회를 구성해 오는 15일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4.3 희생자 무명 신위 위패 조형물 제막식이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제주도는 4.3 당시 숨졌지만 유해를 찾지 못하고 기록이 없어 이름이 확인되지 않은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무명 신위 위패 조형물을 만들었습니다. 4.3 진상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만 5천 명에서 3만여 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지만 지금까지 1만 4천여 명만 희생자로 결정됐고 만여 명은 이름 없는 희생자로 남아 있습니다. 김혜숙 제주도 정무부지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제주도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함에 따라 인사청문 특위위원 7명을 선임하고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사청문 특위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고 경과 보고서를 채택한 뒤 제주도지사에게 보내야 하는데 인사청문회는 오는 28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남 통영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의 실종자 수색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사고 해역을 중심으로 선박 30여 척을 동원해 밤샘 수색 작업을 벌이고 사고 어선을 인양해 선체 내부 정밀 조사를 벌였지만 추가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9일 발생한 제주선적 어선 전복으로 4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되는데 해경은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해 내일 2차 감식을 벌일 계획입니다. 제주에서도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중장년들의 소득 안정과 노후 준비 지원을 위해 188억 원이 투입됩니다. 제주도는 2024년 중장년 지원 계획을 마련해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 안정화에 157억 원, 생애 재설계 지원 강화에 23억 원 등 188억 600만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